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NOU에서 펠로십을 끝내고 런던 온타리오 카나다의 그 대학의 찰스 드레이크 교수님을 찾아서 가는 얘기를 오늘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제가 버팔로의 친구와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아내와 6개월 된 아들은 한국으로 일시 귀국시키고 혼자서 차를 가지고 토론토를 지나서 런던 온타리오 카나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전에 숙소가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모텔을 하나 구해 가지고 그 모텔에서 한 달간 생활하면서 온타리오 대학에 이제 방문 의사로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980년 10월 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말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 경희대학에 신경외과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김국기 교수님이 거기에 2년간 펠로십으로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국기 교수님이 이제 제가 왔다는 것을 알고 저를 김 교수님의 댁으로 초청을 해서 가서 식사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부부가 단 두 분이 있어 놓으니까 수저가 두 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할 동안에 사모님은 수저가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식사 끝나고 난 뒤에 하신 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국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의과대학이죠.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교수로 경희대학에 계시다가 좀 더 현대 의료를 배우기 위해서 런던 온타리오 이제 드레이크 교수님 아래 오셨는데 그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일부 전세집을 하나 구해놓고 그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신경외과 학회가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선배님들의 정말 자기 희생을 거쳐서 신경외과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제가 학회에서 김 교수님을 알고 또 김 교수님을 존경했지만 제가 런던에서 그 자기를 살신성인하면서 이렇게 와서 공부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더욱 존경의 염을 잊을 수가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한 후에도 김 교수님과의 그 관계는 쭉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이 되죠. 제가 드레이크 교수님하고 있었던 일화를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드레이크 교수님이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 수술 모니터를 통해서 보이는 그 모니터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그날 그 posterior circulation aneurysm을 크립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에누리즘 동맥류의 넥을 그 목을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교수님은 그 뷰박스에 엑스레이를 꽂아 가지고 그 그림을 동맥류 그림을 차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수술 기록지를 작성할 때에 제가 곁에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크립을 하실 때 그 넥이 확실치 않았는데 어떤 포인트가 그 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마 지금 제 기억에는 대강 그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드레이크 교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 세계 신경외과 의사들이 다 존경하는
정말 자상하고 인품이 뛰어난 그런 교수님이셨는데요. 교수님이 제게 답을 I am still learning, I am still learning.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 설명을 잘 하기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계속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대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신경외과 의사는 역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제가 32살이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또 기억나는 것은 제가 온타리오에서 길을 찾다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 달간 드레 교수님에게서 잘 배우고 이제 제가 스위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다 꾸리고 다시 뉴욕으로 와서 중요한 짐들은 친구들에게 좀 맡겨놓고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고 제가 스위스 주릭 대학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주릭 대학의 주릭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스위스 주릭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지 야사길이라고 터키 출신 신경외과 의사인데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신경외과 하시는 분들은 서로 뇌혈관 수술을 하지 않는 신경외과 의사도 가지 야사길 선생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분의 수술을 한 달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은 신의 손가락을 가졌다. 갓 핑거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야사길 선생님의 그 비서가 저에게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요. 예를 들면 식권을 사게 해주고 그리고 학생 기숙사를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숙사가 제 기억에 정말 3층에 있었습니다만 그 3층 기숙사에 맨 끝방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 건물이 그 층이 굉장히 넓은데 긴 복도가 있는 기숙사인데 한복판에 이제 공동 취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취사에 관계되는 냄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그 방 바로 옆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공부하러 온 대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외에는 제가 사람들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배정을 받고 우선 야사길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스위스 주릭을 이제 도시를 걸어서 그 대학병원에서 걸어서 나와가지고 쭉 그 관광을 했습니다. 우선 길을 좀 익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주릭시라는 그 호수도 보고 그 근처 이제 관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 야사길 교수님의 수술을 보게 되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제일 첫 인상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스크랍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손을 소독으로 완전히 이제 저 손목까지, 발목까지 다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데 그 소독을 할 때의 그 표정과 그 스크랍을 할 때의 표정과 그 자세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제사를 모실 때 제주가 옷깃을 여미고 아주 정조해서 아주 집중해서 예를 갖추는 그런 제주의 모습을 제가 야사길 선생님의 수술을 앞두고 소독하는 자세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뇌를 수술하는 의사는 정말 그렇게 경건한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국에서도 제가 수술할 때 스크랍을 할 때는 일체 주변 다른 의사와 얘기하지 않고 제가 집중적으로 스크랍 하면서도 그 수술의 과정을 생각하고
그 수술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스크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야사길 선생님에게 제일 첫 인상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야사길 선생님의 그 수술의 특징은 스킨 투 스킨, 그러니까 피부를 열고 마지막 닿는 것까지 본인이 혼자서 직접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서 수술하는 겁니다. 앉아서 하지 않고요. 서서 수술하고, 그리고 조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랍 너스 한 사람하고 단둘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조수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야사길 선생님이 직접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전부 다 셀프 리트랙터로 스프링으로 이 깔꾸리가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거 걸어서 조수가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되게끔 야사길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을 보고 또 제가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아무튼 그 야사길 선생님의 스킨 투 스킨 수술하는 저 모습을 보고 또 현미경 수술 모니터로서도 보고 하면서 제가 일일이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세계적인 뇌 혈관 수술의 대가가 되어서 그 찰스 드레이크 교수님이나 야사길 교수님에게 못지않는 그러한 훌륭한 신경외과, 뇌신경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서티피케이션 대신에 그 교수님의 사진, 자기 본인의 사진에 제 이름을 쓰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편지 형식으로 해서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위스 주릭 대학의 야사길 교수 밑에서 공부했다는 그런 일종의 서티피케이션을, 증명서를 써주고, 그래서 그 사진과 그 편지를 가지고 제가 귀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미국 학회에서 가끔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만, 교수님이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 자주 이제 학회 때 갈 때마다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날 때 제가 식권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권을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직접 이제 음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식권을 돌려주려고 제가 산 제 거지만 제가 이제 돌려주려고 그 야사길 교수님의 비서에게 주니까 그 여비서께서 중국에서 온 의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정도로 보였는데요. 그 당시엔 중공이었죠. 그 중국에서 온 그 나이 많은 의사에게 주라고 하면서 아마 가끔 점심도 굶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무려 거진 40년 42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아마 유학비는 극히 작은 돈을 주는 그런 상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거나 서로 이게 눈인사는 했습니다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주립에 생활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을 소개를 하면, 그 당시 이 스위스는 선진국으로서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열차를 타고 그 스위스의 인근 관광지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리고 스위스에 한국 식당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서 북한 사람 만날까봐 제가 겁이 나서 가지 않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특기할 것은 제가 우리 유튜브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스위스 주릭 호수가 꽤 큰데요. 그 한쪽 그 반대쪽에 보니까 이 철망으로 어떤 그 밖이 다 안이 다 보이는 철망으로 된 시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스위스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그 철망 안에서 마약을 하는 것은 현행범으로 붙잡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약 중독자들은 거기서 주사를 맞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약을
이제 마약을 섭취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아,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 최소한 마약 중독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청결하게 그 주사나 이런 거 청결하게 맞을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그 불결한 주사로 인한 다른 간염이나 다른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근자에 우리나라도 이 마약 중독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됨으로써 제가 그것을 그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스위스의 마약 정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역시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스위스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마약을 다루고 그 마약 중독자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의 환자로서 돌보면서 국가가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무튼 스위스에서 이제 시간을 끝내고 제가 사진 예술을 취미로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메고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제가 이제 그 유럽을 혼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가 32살 때인가 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배낭여행의 원조다. 제가 원조 배낭여행객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동구라파가 개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라파는 못 가봤죠. 예를 들면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나라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야석일 교수님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스위스를 떠나서 스위스에서부터 열차로 유럽을 이제 관광을 하면서 사진 작품을 찍으러 다닌 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